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회 때도 주식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다른 자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본인이 그 경험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식 시장 활성화가 곧 경제 회복에 직결된다. 경기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선순환만 되면 주식 투자하는 개인도 또 좋고, 그다음에 기업도 주식이 잘 되면 기업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자, 이 장의 제목은 나도 한때는 개미였다. 주식 시장의 해법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생동감 있는 또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장소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잡주, 몰빵, 깡통, 우량주, 국장, 휴면개미, 풋옵션, 이런 아주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제시를 하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고 부른다. 나도 한때 개미였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소형 잡주에 몰빵했다가 깡통을 차기도 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IMF 이후에는 우량주 장기 투자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지금은 보유한 주식이 없지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 다시 국장이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하죠. 다시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개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는 개미였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아마도 정부나 정치권의 원망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1990년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소형 잡주를 속된 말로 몰빵을 했다가 깡통도 많이 쳐봤습니다. 특히 IMF 때는 제가 좀 간이 커져가지고 선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풋옵션 거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시장이 밤새 떨어지고 나면 다음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했죠. 지금 주식 투자, 지금 주식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엄청 떨어져 있죠. 상당수 주식이. 1, 2년 전만 해도 아주 각광받던 그런 주식들 지금 왕창 떨어졌잖아요. 여기 지금 상당히 시리에 빠진 그런 주식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요. 이 후보의 이 경험이 조금의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는 나중에 그 주식 교과서에 써진 대로 우량주 장기 투자를 열심히 해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주식 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경제 정책의 부재, 둘째는 불공정한 시장, 셋째는 지배 경영권 남용, 넷째는 안보 위기. 네, 이 제목만 간단하게 들어도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불공정한 시장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이걸 김건희 씨의 이제 주가 조작 관여 이 부분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이 문제죠. 똑같이 투자해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을 아무리 해도 수십억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뿐 아니라 이를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요. 실제로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상거래를 포함해서 주가 조작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 같아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개미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개미가 정말 주식을 해서 돈 벌기가 정말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전부 큰 손들이 다 뒤에서 움직이고 결국 수익은 큰 손들이 다 챙긴다. 그걸 알면서도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주식이라도 해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경제 활성화에 다만 이제 개인적인 동기는 주식으로라도 너무 힘드니까 이걸로 뭔가 좀 수익을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손들 때문에 매우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개미들이 주식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배 경영권 남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실제 지분 비율을 보면 소수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소위 알맹이를 빼먹지 않습니까?
뭐 여러 사례들이 있죠.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를 만든 다음에 모 회사, 존속 회사들은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불량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큰 손들 또 그 소액 투자자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런 그 나쁜 대주주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이게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 불공정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인 진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해법도 잘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문제점을 아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개선을 하면 현재 상태로도 주가지수 4천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만 저평가만 해소하면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지금 주가지수 4천 이게 꿈의 숫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대선 후보들이 좀 허황된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뭐 좀 비판을 하고 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사실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뭐 이 샘물과 같은 거죠. 주가지수 4천. 아니 뭐 불가능할 건 없지 않아요? 정말 그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수립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또 불공정한 그런 요소들을 없앤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우리 우선 나라 경제력이 다시 살아나고 튼튼해지면 주식시장도 다시 활성화가 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다 보면 그렇게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목표를 높게 잡는 것, 이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책에는 워낙 좋은 내용만 아무래도 많이 기술이 돼 있겠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대안,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500년 전 그 공자가 정치의 본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자는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제자의 물음에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자,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경제죠,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력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보죠. 옛날에 전쟁, 전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공자 역시, 공자가 사실은 그 인의, 예지, 이런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학자인데, 이렇게 군사력을 또 중시했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민을 외침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건 정치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백성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의 신뢰. 신뢰를 잃으면 그 정부, 그 정권은, 망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아주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경제관, 안보관을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란 말이에요.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이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은 바로 이 공자의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이념, 이런 것보다도 국민을 배불리게 하는 것, 풍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꼽는단 말이죠. 2500년 전에 공자의 그런 사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적인 정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세상 놀랐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남는다면 과제는 그 경제와 안보, 이제 하나 신뢰인데 남은 것이 이 신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그런 각종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지, 또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챙길 수 있을지, 그 바탕이 바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에서도 아마 부단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력 대선 후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주요 정책을 잘 볼 수가 있고요. 제한적이나마 인생의 일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대로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안보 다 좋아질 듯합니다. 설사 그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경제와 안보를 완전히 뭉개버린 윤석열 검찰 정권 때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책 목표와 내용은 다 좋은데 구체적인 실행론, 이를테면 재원 마련이라든가 또는 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개혁, 확실한 개혁 의지, 뭐 이런 것 등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겠죠.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권력을 잡고 나서 말이나 태도가 달라진 분들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또 뜻은 좋은데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또는 뜻은 좋은데 뭐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방법론, 설익은 그런 이상적인 개혁론으로 뭐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 심지어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장밋빛 공약과 정책이 정말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하면 이 후보의 말 맞다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그런 세상이 실현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에 책 소개를 하나 뒤에 붙이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실용적인 사고방식, 실용적인 개혁 정책과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제목은 대망론이고요. 김용남, 김종대, 박영식, 신인규 네 사람의 공저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 개혁론이 듬뿍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식이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